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원재씨. 안녕하세요. 네. 인사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 우리 원래 인사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안녕하세요. 원재씨는 전쟁과 평화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뭐 이거는 사실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아니, 전쟁 좋아한다 그러면 그건 전쟁광인 거고 사이코패스인 거고요. 네. 당연히 평화죠. 당연히 평화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전쟁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에도 이 양자택일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참 다들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한국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휴전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전 중인 거고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도 전시 상황인 거고 대한민국은 절대 평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평화를 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례로 불과 며칠 전이었죠. 목함질의 도발 일주기였는데 불과 1년 전에 북한이 우리 청년 다리를 잃게 했어요. 그게 여러분의 동생이었을 수도 있고 형이었을 수도 있고 아들이었을 수도 있고 제 친구였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대한민국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나라의 청춘을 바쳤고 그래서 군 복무를 하다가 다리가 잘리는 일이 발생을 했죠. 북괴에 의해서. 북괴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의 적세력에 의해서.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절대 평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전쟁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 중인 국가인데 그럼에도 뭐 무슨 말만 하면 뭐 지금 전쟁하자는 겁니까? 라고 파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사학적인 수단을 쓰는 건데 지금 전쟁하자는 거예요. 뭔가 말로는 우리는 되게 지금 평화로운데 너 같은 이 전쟁관 같은 녀석 때문에 우리나라의 평화가 깨지게 생겼어. 위기 상태야 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동원하는 건데 사실 이런 본질을 회피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국회에서 하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배지를 달고서 이런 말을 하고 현직 정치인, 고위 관료자들, 공무원들이 이런 말을 뻔뻔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적관 교육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알아야죠. 아니 설마 우리도 아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우리 예전에 평화 얘기하기, 평화 타령하기 좋아하시던 정치분들 계셨죠? 대표적인 게 우리 리석기 의원님. 리라고 불러야 합니다. 출소하셨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죠, 지금? 한 2, 3년 전? 네, 그 전이죠. 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지하 조직원들을 몰래 아지트에 모아서 국가를 어떻게 뒤집어 엎을지 내란 모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광우병과 같은 사태를 2008년 사태를 동원해서 또 뭐 어떤 세상 한번 뒤집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결국 그분이 유명한 NL 계열의 그 소위 말하는 종북좌파로 대변되는 그런 분들의 어떤 라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애국가도 안 불러, 국민의회도 안 해. 6.25가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물어보면은 뭔가 생각을 좀 더 해야 한다고 회피해. 그러니까 그렇게 대놓고 북한을 지지하고 거기에 넘어서 심지어는 북한 독재 정권을 옹호까지 하는 이적성 발언을 하는 분들이 꼭 하는 게 평화더라고요. 우리 지금 전쟁하자는 거예요. 항상 그분들이 나가는 루트가 그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단호하게 우리가 공격을 맞았으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선빵을 맞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자고 하면은 단호하게 대응하자고 하면은 지금 전쟁하자는 겁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한 대 맞았구만. 한 대 맞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자는 건데 지금 전쟁하자는 거예요. 목함지뢰로 우리 청년의 다리가 잘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상대방 다리 자른 것도 아니고 그냥 북한 대북 확성기 틀어서 걸그룹 노래 틀어놓고 자유민주주의 위대함 알리는 그걸 했는데 지금 전쟁하자는 겁니까? 확성기 틀었는데 전쟁하자는 겁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됐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명백한 그 종북 세력들이 존재하는데도 몇몇 정치인들은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냐고 하잖아요.
저는 빨갱이의 존재를 믿거든요. 원재 씨도 믿으시죠? 당연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불과 몇 년 전에 네. 현직 의원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빨갱이가 아니건 간에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PC방에서 국정원이 네. 현직 목사로 계신 사람 중에서 네. 실질적으로 간첩 행위를 한 사람, 그러니까 북한에 내부 우리 국가 자료를 넘겨준 간첩 행위를 한 사람 잡아들였고 군 내부 조직에서 군 내부 정보를 기밀을 군사 기밀을 작전 기밀을 빼돌려서 북한에 넘기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주 일어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더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을 그리고 수 지금도 국정원에서는 일단 당연히 기밀로 해야겠죠.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저는 몇 년 전에 그 국회의원이 잡혀 들어갔을 때 정말 쇼크를 받았고 둘째로 이걸로 이제 대한민국 분위기가 좀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대한민국 그 국정을 담당하는 300명 중 한 명이 국회의원이 잡혀 들어갔는데 이거는 정말 이거 큰 쇼크를 주면서 아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우리가 생각만큼 평화롭지가 않구나라는 걸 좀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오히려 야 현직 국회의원이 간첩으로 잡혀갔어 이 말 하면은 흘리고 야 빨갱이가 있어 하면은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한단 말이에요. 너 구구니? 너 뭐 왜 그래? 뭐, 뉴라이트니? 너 뉴라이트니? 너 일베하니? 무슨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문만 펴보세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게 간첩 기사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정부가 다 조작한 거야. 참 한 말을 잃게 만드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상상의 자유와 어떤 발언의 자유와 이 국가의 존립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의 국가 질서, 헌정 질서를 위기를 헌정 질서, 말이 꼬이네요. 너무 화가 나세요. 저도 되게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헌정 질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체가 정치 세력으로서 민주주의라는 방패막을 가지고 계속 이 보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우리가 얘들이 지금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조차 제대로 대중적으로 인지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이건 국가로서 굉장히 심각한 아주 존립 자체의 중대한 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께 우리가 그 말을 해야 돼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셔야 해요. 북한이 가만히 있는 천안함에 어뢰 쏴가지고 침몰시켜버리고 북한이 가만히 있는 연평도에 최초로 포격해서 최초로 민간인 사상자 발생시키고 휴전 이후에 우리나라 영토 직접 공격했던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 휴전선에 목함질에 설치해가지고 우리 청년 다리 빼앗아 간 거 그리고 심심하면 뻑하면 핵무기 쏜다 미사일 개발한다 심심하면 서울 불바다로 만들겠다라는 발언하는 거 이런 적극적이고 아주 직접적이고 명백한 도발 행위를 할 때마다 평화를 원하니까 우리는 그거를 멈추고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아니 동네 양아치들도 그렇게 안 해요. 동네 양아치들도 삥 뜯다가 삥 적당히 뺏어 먹으면 좀 이렇게 좀 물러나주고 하는데 우리나라 보세요.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게 딱 양아치 신부인데 햇볕 정책으로 돈 그렇게 얻어먹었을 때조차도 연평해전을 일으켰죠. 맞아. 그러니까 항상 화전연매 정수를 하면서 앞에서는 평화를 얘기하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고 뒤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평화를 원한다면 정말로 진정으로 당신들이 평화를 원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세력이 누군지 그리고 이 세력들을 물리쳐야만 이런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고 어떤 부당한 우리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만들었을 때만 이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를 말해야 당신들이 평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그게 뭐 우리가 뭐 어디를 공격한다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핵을 만들었고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자고 해서 배치한 게 사드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코미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잘못됐어요. 사드 맞아. 배치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사드 배치를 설치하는 것도 아닌 거고 첫째로 사드라는 것 자체는 방어무기입니다. 지금 핵을 만들어서 ICBM과 핵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방국을 겨냥하고 항상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입니다. 창을 갈고 닦아서 우리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북한이고요. 사드는 그걸 막기 위한 방패일 뿐입니다. 사드가 가만히 있는 북한한테 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중국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한테 미사일을 쏘면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거에 대한 안전성 검증, 효율성 검증 다 끝났습니다. 심지어 그 안전성은 사드 유해거리 내 100m 내인가? 100m 내. 해서 추정했을 때 0.004%인가 그랬죠. 심지어 그 바쁜 국방장관님이 가서 직접 그 전자파를 맞는 일도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확인했고 직접 해서 보여줬고 미국에서도 다 가만히 있는데 하도 우리가 난리치니까 최초로 민간에 그거를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군사 지역을 가서 이제 해보니까
우리 전자파 그 안전 그 네. 기준의 0.004%가 0.007%인가 아무튼 그 인체에 이후, 아무런 네. 영향을 안 해가 주는 없는. 스마트폰 이것보다도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안전한 장비입니다. 그랬는데 뭐 설치하면 안 된다는 등 무슨 뭐 평화가 안 되는 등 심지어는 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 물타기를 하는데 이게 뭐 명청관계처럼 돼서 우리가 305호도 똑같이 할 거라고 JTBC에서 그런 선동성 보도까지 했더라고요. 앵커 브리핑으로. 참 적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자국의 젊은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그 이후로 수십 년간 경제적, 군사적, 물질적 지원을 해준 우방국, 우리의 전략적 동맹국이자 혈맹이 누군지 반면에 우리를 침공한 걸로도 모자라서 우리의 적 세력을 지난 수십 년간 먹여 살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그거에 대한 똑바로 된 명확한 인지조차 없이 외교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 눈에는 코미디입니다. 정말 코미디네요. 네. 제가 언젠가 댓글에서 우원재 씨 같은 청년이 50%만 돼도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그런 걸 봤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목소리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